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전에 이어 이번 편도 최희병 사건에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점입 가경의 못볼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로드한 똥줄 탄 윤석열, 최희병 사건에 관여했지만 개입은 하지 않았다 편에서 대통령실의 황당한 대응 방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는 빼박 증거가 나오자 어거지 논리를 들이밀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 더는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자 윤석열식 무대뽀 대응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작태는 버꾸라지다운 정치검사의 모습이었는데요. 모든 논리가 위법하지 않다라는 프레임으로 전환된 거죠. 누가 봐도 탄핵을 염두에 둔 포석인데요. 그런데 이게 먹힐까요? 대통령실의 입장을 정리하면 윤 대통령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고 장관에게 야단도 쳤다는 건데요. 스스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통화 내역 공개로 윤 대통령 개입 의혹이 커지자 대통령실의 설명도 시시각각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이 없다던 이종섭 전 장관의 말은 어이없게도 대통령실에 의해 거짓 위증이 되어버렸습니다. VIP 경로설의 핵심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되겠냐고 크게 화를 냈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묻자 동문서답을 하며 엉뚱한 답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혐의 있음을 광범위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같다며 윤 대통령의 혐의자 축소 지시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한 건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종섭 장관에게 3차례에 걸쳐서 전화가 간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였습니다. 그 전화번호로 전화가 갔다는 그 자체는 확인됐고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3분, 10분 막 이렇게 꽤 길게 통화를 하거든요. 어떤 통화가 오갔을 것인가. 예. 당연히 저는 기록 회수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나 예. 항명 혐의로 이걸 수사하라는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이 전화가 가고 갑자기 경찰에 가서 군검찰이 무리하게 기록을 찾아오고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되고 군검찰이 동시에 해병대 사령부까지 가가지고 막 사령관을 조사하고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하루에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람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것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원래부터 쓰던 전화번호로 전화가 3차례 간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한 어떤 강력한 권력자가 전화를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속도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종섭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예, 출장 중인 장관한테까지 전화해서 이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요. 그리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한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예. 내용이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과거에 쓰던 전화번호라고도 하고요. 예. 또 동시에 이 위치, 기지국 위치, 전화를 건 사람의 기지국 위치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이 관저가 있는 예. 거기에 근처로 잡힙니다. 예. 여러 가지 정황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는 거를 네,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군요. 예. 작년 8월 2일 경찰의 사건 기록이 넘어간 직후 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3차례 통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실의 해명이 달라지고 있는 건데요.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께 야단 맞았다는 사실까지 인정한 겁니다.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연락한 적 없다고 한 이 전 장관의 해명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자신이 살겠다고 이제와 이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이 전 장관 측의 브리핑 취소 직전 걸려온 02-800번 대통령실 전화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그런 전화가 브리핑 취소와 무관하다고 잡아뗀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수사가 이어지면서 관련자들의 거짓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31일 김기한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던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 사령관과 당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이 지어냈다고 주장했던 VIP 경로설은 김 사령관 자신이 대통령 경로를 직접 언급한 녹음 파일이 연이어 복원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해서 최상병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대통령실 주장도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통령 하나 보호하자고 벌이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들. 이미 사건의 전모는 드러났고
이 정부는, 아니 윤 대통령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이 사건은 수습하면 할수록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자백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짓말쟁이 대통령을 누가 믿고 따라줄까요? 이제는 최혜병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특검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님, 최혜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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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병 특검 찬성 부탁드립니다. 이인선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최혜병 특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눈물이 납니다. 진짜 눈물 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머리 조아리 가면서 이래야 됩니까? 이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설득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제발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다 해보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가 죽었다 해보십시오. 최혜병, 구천에서 떠돌고 있는 최혜병, 좀 편의시게 좀 해주세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1%로 나타났는데요.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입니다. 여기에 부정평가는 70%로 이 역시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데요. 지지율 21%는 박근혜 탄핵 당시의 수치보다 더 낮은 수치의 지지율입니다. 사실 지금 사퇴하거나 탄핵당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지지율인데요. 식물정부의 대드덕 상황인 겁니다. 긍정평가 이후로는 의대정원 확대 14%, 외교 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경제 복지, 진실함, 솔직함, 거짓 없음 4% 등이 꼽혔는데요. 아직까지 21%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신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나마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30%가 무너진 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부정평가 이후로는 경제, 민생, 물가 15%, 소통 미흡 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거부권 행사, 독단적 일방적, 외교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 자질 부족 무능력함 4%, 김건희 문제 3% 등이 거론됐는데요. 참담합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은 들어봤지만 바닥 뚫고 로우킥은 처음인데요. 과연 올해는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곧 이 정부의 종말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1.1%였는데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